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남짓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술집부터 프로야구 경기와 대면 예배, 그리고 도심 집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시급해졌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날씨도 부쩍 추워진다고 하는데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서 이 방역의 긴장감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도심 속 빈집을 허물고 주민들의 손을 거쳐 만든 작은 정원이 지친 일상에 소중한 휴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곳곳에 문화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 진구 호천마을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상징이기도 한 호랑이를 소재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주민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7일 부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4명을 기록했고 중부의 모 사업장에서 새로운 신규 감염 사례가 나온 가운데 돌파 감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가 겨울철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들이 배불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철새사랑 공유 모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도시가 나이 들어가고 인구가 줄면서 특히 원도심에서는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우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재난 상황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말이죠. 네, 실제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을 위해 그리고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낡은 빈집을 활용한 카페도 많잖아요. 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통의 공간으로 작품 전시장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번에 가볼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서는 도심 속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문화 놀이터인 셈인데요. 주민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다른 골목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송이동 일대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사이 작은 정원이 눈에 띕니다. 오랜 시간 폐공가로 방치됐던 곳입니다. 집주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빈집을 해운대구에서 철거 후 정비했고 주민들의 손을 거쳐 정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대학에서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화분을 직접 제작해 국화꽃과 허브 등 식물을 심고 주변으로는 비닐을 덮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전했던 벽도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화분을 곳곳에 배치해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런 폐가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골목 정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골목을 탁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푸른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도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손을 거친 작은 정원을 비롯해 폐공가가 있었던 자리에 8곳의 문화 놀이터도 조성됐습니다. 반송 골목, 언어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골목 문화를 만드는 문화 재생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조형 애벌레와 숲속을 상징하는 입체 벽화, 또 조형 의자를 만들어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친 일상 속 내 집 앞 문화 놀이터에서 작은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간 그리 이제 이 폐가로 있다 보니까 뭐 고양이고 쥐고 막 이거 뭐 온물이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막 집을 나설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뭐 야경을 볼 때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는 복합문화센터와 복합아지트, 마을밥상, 마을빨래터 등 거점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해 도시 재생 사업의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2019년, 20년 뭐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꾸준하게 학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결실로 저희가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거점들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반송이동, 폐공가가 사라진 자리에 문화가 채워지면서 마을에는 활력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반송 이동 일대를 보고 오셨는데요. 방치됐던 공간에 주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네요. 네, 확실히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그 공간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채워진 이 손길들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경이 아름다운 호천마을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퍼진 마을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옵니다. 용맹한 호랑이는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주민들을 구합니다.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빛을 이용해 생동감 있게 재현됐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함께 올라오는 시민들의 사연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사연 읽어주시는 것도 이렇게 글자 올라오면서 공감되는 것 같고 뭉클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애들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호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밤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작은 공연. 시민들은 아기자기한 공연과 가을밤의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즐기고 좋은 것 같아요. 가을밤의 경치를 좀 느끼고 좋은 것 같아요. 검천동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문화공연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가을밤에 이런 좋은 공연이 열리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호천마을에서는 내년부터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명소로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 호천마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모든 자원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아름다운 야경에 더해진 공연, 그리고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도시재생 이후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연쇄 감염 돌파 감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물론 걱정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7일 부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감염과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구의 모 사업장에서 새로 신규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7일 확진자 3명 모두가 같은 팀 직원이고 모두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감염 사례인 영도구 시장과 연제구 목욕장, 동래구 유흥주점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깜깜이 단일화입니다. 깜깜이 단일화 선거 얘기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부산에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가 일찌감치 추진되고 있는데 깜깜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좋은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지금 6명인 중도보수 후보를 압축하기 위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TV토론도 없었고 정책도 모르는 상황에 깜깜이 조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을 생각하는 부산 시민 모임은 이와 함께 중도보수 단일화 기구가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단일화 추진위는 충분한 응답자가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발표회 등 소통 과정을 거쳐 다음 달까지 모든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 가을의 선율입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 계절과의 궁합도 잘 맞는 것 같죠? 지난 주말에 열린 공연 소식인데요. 제15회 기장예술제가 지난 6일 기장 안데르센 극장과 일광 임해 행정봉사실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예술제에서는 무용과 음악, 회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또 안데르센 극장에서는 이날 정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2회 정기 연주회도 열렸는데요. 정관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창작 뮤지컬 오달수 장가보내기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가 하면 클래식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정관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8년 창단해
기장예술제와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등에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철새 먹이 모아요. 겨울철이면 철새들도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하죠. 낙동강 일대가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기도 한데 겨울철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들이 배불리 먹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철새사랑 공유 모으기 행사가 열립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가 진행하는 캠페인인데요. 시민 누구나 가정에 있는 묵은 곡식을 모아서 에코센터에 기부하면 됩니다. 에코센터는 행사 참여자를 겨울 철새 먹이주기 행사에 초청하고 기부한 공유를 직접 먹이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네시장 옥상 활성화 계획, 이른바 동네시장 900 프로젝트가 사업 추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관계자들이 모인 TF팀이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조율할 예정인데 첫 회의에서는 안전진단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옥상 리모델링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동네시장 900 프로젝트. 900평 규모의 옥상에 캠핑존과 텃밭 체험존, 루프탑 카페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 계획이 구체화된 가운데 지난 6월 부산시가 관련 예산 7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수개월 동안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았는데 관련 TF팀이 꾸려지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은 TF팀을 통해 동래시장 900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이제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그 자리를 마련한 게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이제 시의원님과 그 동래시장 본영회와 같이 이제 모여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동래시장 900 프로젝트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구청과 시 구의원을 비롯해 시장 상인회, 건축,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동래시장 옥상에 대한 안전 진단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옥상이 아무리 멋있는 저희들 이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제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차 회의에서는 최주안점은 일단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해보자. 구청은 안전진단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시에 예산 교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TF팀을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해운대구 좌동 일대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해상풍력 찬성 집회에 참여한 13개 단체 시민 100여 명은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자파나 소음 문제 등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수어공연단 조용한 수다가 오은문화재단의 제21회 우정선행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용한 수다는 전국 유일의 수어 퍼포먼스 공연단으로 지난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수어 교육과 수어 합창 등 다양한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 7일 오후 5시쯤 기장군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2시쯤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30대 운전자 A씨가 소화기로 1차 진화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 엔진 부위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10시 30분쯤 해운대구 반손동의 한 조로에서 승합차와 SUV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20대 여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